밥 한 그릇 뚝딱 비우고 나면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시나요? 점심 먹고 나면 너무 피곤해서 꼭 낮잠을 자야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혈당 경고 신호입니다. 식후에 찾아오는 극심한 졸음과 피로감은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미 당신의 몸속에서는 당뇨병이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간 당뇨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분비내과 전문의 김은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수련을 받았으며 현재는 강남에서 당뇨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제가 만난 당뇨 환자만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안고 오셨습니다. 선생님, 약을 먹어도 혈당이 안 떨어져요. 인슐린 주사를 맞는데도 계속 피곤해요. 이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요? 하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지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바꾸면 충분히 혈당을 정상 범위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환자 중 70% 이상이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고 합병증 없이 건강한 삶을 되찾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지만 정확히 알고 실천해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과학적인 방법입니다. 이제부터 밥상에서 시작하는 진짜 당뇨 관리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66세 박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5년 전 건강검진에서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엔 공복 혈당이 126 정도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약 먹으면 금방 좋아진다고 해서 안심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약을 꾸준히 먹었는데도 공복 혈당은 160에서 180을 오갔고 식후 혈당은 250을 넘는 날이 많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로감이었습니다. 아침밥 먹고 나면 바로 또 자고 싶었어요. 점심 먹고는 꼭 2시간은 낮잠을 자야 했고요. 저녁 먹고도 TV 보다가 그냥 쓰러져 잤습니다. 하루 종일 먹고 자고만 반복했죠. 박 씨의 아내도 덩달아 고생이었습니다. 남편이 계속 피곤하다고만 하니까 처음엔 게으른가 싶어 화도 냈어요. 그런데 병원에서 당뇨 합병증 위험이 높다고 하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 실제로 박 씨는 당뇨 합병증 고위험군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9.2%로 매우 높았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도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났습니다. 더 심각한 건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투석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셨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약을 2가지에서 3가지로 늘렸지만 부작용만 늘어났습니다. 속이 메스껍고 설사도 자주 했으며 어지럼증까지 생겼습니다. 박 씨가 저를 찾아온 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살 수 있을까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첫 상담에서 박 씨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박 씨의 식습관을 듣고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약이 아니라 잘못된 식습관에 있었던 것입니다. 박영호 씨의 하루 식단을 분석해보니 문제가 명확했습니다. 아침은 흰쌀밥에 김치찌개, 점심은 자장면이나 짬뽕, 저녁은 또 흰쌀밥에 고기 반찬. 하루 칼로리의 80% 이상을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며 매 끼니 밥 한 공기는 꼭 비워야 직성이 풀렸다고 합니다. 간식으로는 빵이나 떡을 자주 먹었고 과일도 단 것 위주로 많이 드셨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고탄수화물 위주의 식습관입니다.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변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흰쌀밥, 밀가루 음식 같은 정제된 탄수화물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범입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우리 몸은 인슐린을 대량으로 분비하는데 당뇨 환자는 인슐린 저항성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혈당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몸은 극심한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운동 부족이었습니다. 박 씨는 퇴직 후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TV 보거나 누워 있었어요. 산책도 귀찮아서 안 했죠.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줄어들고 근육이 줄면 포도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근육량이 줄어들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 문제는 늦은 저녁 식사 습관이었습니다.
박 씨는 저녁을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먹고 바로 TV를 보다가 11시쯤 잠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먹은 음식은 제대로 소화되지 않고 혈당을 밤새 높게 유지시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 혈당이 높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야식으로 라면이나 빵을 자주 먹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첫 번째 해결법은 저녁 식단의 대대적인 개편이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저녁밥을 끊으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너무 놀라셨죠. 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삽니까? 하지만 제가 제안한 건 굶는 게 아니라 밥 대신 다른 음식으로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저녁 식단의 70%를 채소로 바꾸고 나머지 30%는 단백질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식사를 시작할 때 먼저 샐러드 한 접시를 비웁니다. 양상추,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브로콜리 등 다양한 채소를 큼직하게 썰어 올리브 오일과 발사믹 식초로 간단히 드레싱합니다. 이렇게 채소를 먼저 먹으면 포만감이 생겨 탄수화물 섭취를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닭가슴살이나 생선, 두부 같은 단백질을 먹습니다. 정밥이 먹고 싶다면 현미밥을 반 공기 이하로 제한합니다. 박 씨는 처음 2주가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밥 없이 먹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배가 금방 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견과류나 삶은 달걀로 공복감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저녁 먹고 졸음이 안 왔어요.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죠. 실제로 저녁 식후 혈당을 측정해보니 180에서 140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60에서 130으로 내려갔고 당화혈색소도 9.2%에서 8.5%로 감소했습니다. 무엇보다 체중이 3kg 빠지면서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니까 변비도 없어지고 소화도 잘 되더라고요. 이제는 저녁에 밥 생각이 안 나요. 두 번째 해결법은 간헐적 단식이었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저녁 7시 이후로는 물 외에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12시간, 가능하면 오전 9시까지 14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배고파서 잠이 안 올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간헐적 단식이 혈당 조절에 효과적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리 몸은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가 되면 저장된 지방을 에너지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슐린 민감성이 개선되고 혈당이 자연스럽게 안정됩니다. 또한 밤사이 소화기관이 충분히 쉴 수 있어 다음날 아침 소화 능력이 향상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간헐적 단식이 당뇨 환자의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박 씨는 간헐적 단식을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뿐했어요. 예전엔 아침에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개운하게 일어납니다. 공복 혈당도 꾸준히 떨어져 2주 후에는 120대, 한 달 후에는 110대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식후 졸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점심 먹고도 안 졸려요. 낮잠 안 자도 오후 내내 활동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14시간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저는 단계적 접근을 권합니다. 첫 주는 10시간, 둘째 주는 11시간, 이런 식으로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공복 시간 동안 물은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레몬을 띄운 물이나 허브차는 괜찮지만 설탕이나 우유가 들어간 음료는 피해야 합니다. 박 씨는 저녁 먹고 양치질을 바로 하니까 뭘 먹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더라며 자신만의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2달이 지난 후 박영호 씨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공복 혈당은 100에서 110 사이로 안정되었고 식후 혈당도 140을 넘지 않았습니다. 당화혈색소는 9.2%에서 6.8%로 크게 떨어져 거의 정상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체중은 5kg이 빠져 복부 둘레가 눈에 띄게 줄었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약을 3가지에서 1가지로 줄였는데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밥을 먹고도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요. 박 씨는 새로 찾은 에너지로 운동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빠르게 걷기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은 근력 운동을 합니다. 예전엔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5층까지 뛰어 올라가도 숨이 안 차요. 가족들도 변화를 실감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얼굴색도 좋아지고 예전처럼 농담도 하고
같이 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됐어요 라며 기뻐했습니다. 박 씨도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 있게 된 게 가장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주말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축구도 하고 자전거도 타며 활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박 씨는 당뇨 전 단계로 개선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는 5.9%를 유지하고 있고 약도 최소 용량만 복용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만 유지하면 약도 끊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정말 꿈만 같습니다. 신장 기능도 정상으로 회복되어 합병증 걱정에서 벗어났습니다. 박 씨는 이제 당뇨 극복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며 같은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뇨는 평생 가는 병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한번 당뇨 진단을 받으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이는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패턴을 통해 충분히 혈당을 정상화시킬 수 있고 약 없이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한 환자 중 60% 이상이 생활습관 개선만으로 약을 끊거나 현저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탄수화물 조절입니다. 한국인의 식단은 탄수화물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밥, 빵, 면을 줄이고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세요. 특히 저녁은 탄수화물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엔 힘들겠지만 2주만 견디면 몸이 적응합니다. 혈당이 안정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강력히 권합니다. 12시간에서 14시간의 공복은 우리 몸의 대사를 리셋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염증이 줄어들며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 무리하지 마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천천히 시도하세요. 저혈당 위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루 30분의 빠른 걷기만으로도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좋습니다. 근육이 늘어나면 포도당 소비가 증가해 자연스럽게 혈당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희망을 가지세요.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박영호 씨처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부터 밥을 반으로 줄이고 채소를 2배로 늘리세요. 7시 이후에는 물만 마시세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혈당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